안녕하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박수택입니다. 서울의 북서쪽 한강 하류를 따라서 고향 파주로 가는 널따란 찻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죠. 그 자유로를 따라서 강 쪽으로 철책이 쭉 서 있고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 너머에 나무숲이 우거져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바로 한강하구 습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현대사가 분단과 대치의 고통을 강요했지만 그 보상으로 이렇게 습지라는 소중한 자연을 선물로 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연 많은 한강하구 습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강 하류 강어귀 주변 하구 지역에 요즘 부쩍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까닭이 뭡니까? 예, 환경부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안에 한강 하구를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더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지난 11월 15일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이 2008년 총회 개최국으로 결정이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전부터 그 지역에 뭐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해서 이른바 그 개발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도 한 요인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다리와 도로가 새로 생기고 네. 또 이로 인한 생태계에 미칠 영향 때문에 빨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강 하구 습지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태적 가치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새들의 서식지인 습지대를 보호하자는 국제협약이 있는데 바로 람사협약입니다. 오는 2008년에 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강 하구를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세계 150여 개국이 참가한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경남 창원이 개최지로 결정된 것은 람사 사이트 지정 습지인 우포늪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짐작케 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원시적인 자연 늪으로 람사 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습지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또한 그동안 습지 보존 활동을 해왔던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재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지만 계속 개발이 진행된 낙동강 하구, 아직 보호지역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남북한의 접경 지역이자 우리나라 최대 강해 하구로서 생태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강 하구 같은 지역이 우선적으로 보호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람사 사이트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람사 회의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습지 보존 정책, 습지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구역이 잘 발달된 4개 강 중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은 하구뚝 건설로 생태계가 변형되거나 파괴되었다. 한강 하구만이 유일하게 하구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다. 한강 하류 유역은 경기도 파주, 고양, 김포, 그리고 서울에 걸쳐 있다. 한강은 강과 개펄과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강 하구 지역에는 자연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구역은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자연 재해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강 하구는 동북아시아와 호주를 잇는 물새 이동 경로상의 주요 서식지이자 월등지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한강 하구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희수역 생태계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한 기수성 생물들이 서식한다. 그 속에 희귀새들을 불러 모으는 먹이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새들이 그 도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새들이 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력이 그만큼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이 그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새들이, 이 야생 조류들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희귀하고, 그나마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고요. 소수만이 살아남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국토와 우리 생태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환경과 생태적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환경부에서는 신곡 수중보로부터 강화군 철산리까지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장항습지와 성남습지와 그다음 시암리습지, 유도라는 그 환경 하나의 환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장항습지만 지정을 하고 또 일부는 빼고 유도만 지정, 그런 상태는 아니다. 전체를 하나의 환으로 보고 같은 환경권에 있다는 측면에서 지정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한강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속해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장항습지. 이곳은 도시와 가까운 곳이지만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새들과 포유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출입이 제한되는 한강하구 습지에서는 멀리서도 관찰이 가능한 새들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루미를 만날 수 있었다. 장항습지에서 볼 수 있는 키퍼드나무 군락은 높은 생산성을 가진 식물로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키퍼드나무는 생장 속도가 1년에 4cm나 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장 왕성한 생장을 보였다. 키퍼드나무는 씨앗으로 정착한 후에 움싹에 의한 무성 번식을 하기 때문에 줄기의 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드나무 군락 지역에 사는 말똥개에는 나무와 토양에 산소와 비료를 공급하는 경작 효과를 가져오면서 버드나무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일단은 이 버드나무 잎이 떨어져서 퇴적이 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부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똥개들이 정단을 만들면서 계속 이 먹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먹이 활동을 할 때 이런 식물들의 그 조각난 잎들이 분해가 되는 거겠죠. 지금 올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말똥개의 서식 범위와 이 먹이 패턴이 버드나무 잎의 부식질, 부식되어 있는 층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버드나무 군락에서 1년간 생산되는 산소 발생량과 제거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임야 면적이 훨씬 넓은 일산 신도시의 정발산보다 훨씬 많았다. 장항습지에는 고라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이곳은 삭과 너구리도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원이다. 새들의 안식처인 한강하구 습지의 식물 분포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강 상류 쪽에 주로 살던 줄이 한강 하구 쪽에 나타나더니 점차 강변을 점령해가고 있다. 그 팔당 쪽에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줄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물의 정화 능력이 뛰어나서 팔당 상수원 지역에 많이 사는 그런 식물인데 지금 이 줄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초사가 퇴적이 많이 돼서 이 줄이 지금 많이 앞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졸과 같은 식물은 새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다. 새들이 먹이로 삼는 세모고랭이나 새섬 매자기 같은 식물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줄의 뿌리 같은데요. 예, 줄의 뿌리를 좀 파낸 겁니다. 이런 뿌리는 잘 먹질 않습니다. 새들이 먹이로 삼는 식물의 뿌리는 덩이 줄기로 되어 있어 녹말이 들어있는데 줄은 그렇지 않다. 줄과 같은 식물들이 새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을 밀어내게 된 것은 퇴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리의 건설 등으로 토사가 많아져 퇴적층을 싫어하는 새섬 매작이 군락이 감소한 것이다. 다리의 교각이요. 교각 하나가 물의 저항을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보통 강변에 있는 나무 한 100그루 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각이 지금 벌써 눈으로 봐도 절반만 지금 심었는데도 지금 한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무가 지금 1000그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의 흐름이 얼마나 바뀌고 이렇게 되면 퇴적하는 토사의 양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겠죠. 습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자동차의 소음과 밤낮으로 비추는 불빛에 지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해오라기의 서식처가 사라지기도 했다. 현재 이 김포대교 밑으로 해서 일산대교와 함께 문발대교라든지 또 통일대교라든지 여러 대교들의 지금 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대한 생태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그 위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사전 정밀 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연에 손을 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예, 습지보존법에 따르면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그리고 흙과 모래, 자갈의 채취, 간척과 매립 사업 등에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습지 생태계라든지 그 생명체 보호에는 필요한 시책이 되겠지만요. 현지의 그 주민들에게는 뭐 불편 또 불이익이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우포늪의 경우에도 습지 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습지 보호 지역 지정에 필요한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네. 우포늪에서 수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바라던 대로 창녕 우포늪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예. 이번에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네. 또 이 습지가 요즘은 그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또 이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시대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의 생활도 유지하고 또 재산권도 유지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가 있겠군요. 근데 그러자면 제도로 뒷받침해야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습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 두 논리가 맞서는 점에서는 한강 하구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 습지 보존 문제로 갈등이 얼마나 높은지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습지 보호지역 예정지인 김포시 하성면. 이곳 사람들은 김포 지역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주민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땅값이 떨어져
재산권을 침해받게 된다. 개발 행위에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게 주민들의 반대 이유다. 이 주민들이 습지 지정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그 반발을 해가지고 철새 먹이를 없애면은 철새들이 여기 오지를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이렇게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히려 습지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철새와 더불어 사는 주민들이 가을에 이렇게 논을 갈지 않고 철새 먹이를 남겨줄 텐데. 철새들 때문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생각에 철새들을 쫓아버리겠다는 주민들. 아직 논을 갈아엎기엔 이른 철인데도 이날도 한 농부가 논을 갈아엎고 있었다. 김포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개발 경기를 기대하던 시민들로서는 습지 보호 지역 지정이 반갑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뭐 독되는 거 있어요? 습지 보존 지역 되는 거에 반대하세요? 지역? 예. 습지는 농사비가 멋있잖아요. 습지 보존 지역 되는 게 지금 꺼림칙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환경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렇다고 뭐 환경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없고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 걸 살리려면은 농민들이 그걸 하게끔 그걸 보상금을 해줘야지. 그런 거 차원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시민들은 김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등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이라는 것이다. 자유로가 10차선 도로인데 반해 2차선 도로로 묶여 있는 데 대한 불만도 많다. 철책선 안쪽만. 예, 안쪽에 대한 하천부지 및 수면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책선 바깥쪽 이것은 저기 전혀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생활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재산권 침해 같은 건 없어요. 네, 그 차이입니다. 고촌 수중보 설치 이후 수위가 높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것도 그들의 반대 이유다. 지금도 우리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습지 지정은 아주 결사하죠 반대하고 앞으로도 행정소송을 통해서나 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서 습지가 지정이 되지 않도록 아주 결사 반대할 각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지 보존 지역 자체에 대한 불만 또한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은 습지 지역 불만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도로 오시면서 봤지만은 저쪽 파주 쪽이나 일산 쪽에 여기는 10차선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포 쪽에는 벌써 그때 97년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일산이 터질 때 그 길이 그대로라고. 근데 한 500mm 이렇게 정말 누가 그거 집중호우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있냐고. 그거 오면은 김포도 버리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부평, 인천, 부천, 강선은 아주 그냥 물바다가 되는 거라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경제적 손실이 얼마 될지. 한강 하구 습지에는 게리와 제두루미, 독수리, 저새 등 세계적인 희귀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들과 인간이 사이좋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어떤 생태계 보존 지역에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지정만 해놓고 나머지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행위자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은 생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생태 관광적인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그 친환경적인 관광지로서 유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계획에 집어넣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태 보존 지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한강 하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남북의 화해가 진전된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했다.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철도의 개통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이 빨라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강 하구 지역의 개발 계획은 이 지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장단 습지도 조사와 보호가 함께 필요한 곳이다. 장단 습지는 독수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독수리는 강화도를 제외한 한강 하구 지역에서만 24종류가 보고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중 하나다. 쉽게 볼 수 없는 독수리를 관찰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온다. 독수리는 흰꼬리 수리, 참수리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어 있다. 몽골에서 상당히 많은 독수리가 날아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00마리 정도가 날아왔어요. 이 독수리는 전 세계 한 3,000마리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중에 거의 한 반 정도가 이 파주에서 특히 장단반도 안에서 월동을 하는 세계적인 월동지 중에 하나죠. 임진강이 수시로 범람을 하면서 아주 그 습지를 잘 발달시켜놨고 그 잘 발달된 습지가 아주 비옥하다 보니까 많은 그 생명들이 살고 그 생명들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생태 구조가 굉장히 건전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그 다양성을 잘 보이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장단습지는 군사보호구역인 철책선안,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이곳은 새들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으니 많은 새들이 이곳을 찾아온다. 멸종위기 야생조류, 보호야생조류 등으로 불리는 희귀조류 말고도 7만여 마리에 이르는 새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한강 하구 습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이동하는 다양한 물새들의 안식처다. 시베리아나 몽골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 동남아, 호주로 가는 태평양 이동 통로가 되고 있다. 생산성이 풍부한 습지 생태계의 특성이 새들을 불러 모으고 키워낸다. 이런 순환이 습지를 생명의 터전으로 만든다. 유지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물골이 살아있는 상태가 돼야 전반적으로 어떤 그 생태계도 그대로 살아있고 또 이 물골을 중심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그 먹이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니네들은 죽든 말든 사람만 살면 된다.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좋은 환경 찾아간다면서 뭐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바로 이 자리를 같이 살 수 있는 깨끗한 데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한강 하구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한강 하구를 알기 위해 자주 생태답사에 나선다. 아직은 속속들이 그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한강을 찾아와 습지를 만나고 습지의 주인인 생명체들을 격려한다.
그들은 한강하구 습지를 지키는 노력을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물려줄 것이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인간만의 그 지구가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그런 만드는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갖고 저희 아이들이 커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이런데 함께 나오면서요. 수도권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야생동물의 낙원이 있고 원시 자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그곳에 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한 줄기 강이려니 하겠지만요. 한강이 이 하구 습지에 그렇게 많은 생명체를 품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저절로 생태계가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한강 하구 습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연구 작업입니다. 네. 주민들 그 불만을 달래고요. 또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한강하구 습지 생태계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람사 당사국 총회도 열게 되었으니까 네. 한강하구 습지 탐사 연구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이정희 의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연을 보겠다고 돈 들여 멀리까지 가면서도 정작 가까이에 있는 자연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한강하구 습지의 철새, 개, 고라니, 그리고 갈대와 버드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오래 남아있도록 지켜주는 것 바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